최근에 시장 조정이 일시적이라는데 지금이 반도체 주식을 사야 할 적기인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게 반도체고 강세를 보인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기회 삼아서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올 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오는지는 꼭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반도체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반도체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도체가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반도체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아마 수익을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 찍을 걸이라고 후회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정을 기회 삼아가지고 좀 더 딜레이를 뒀다가 하락이 끝나고 다시 반등 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반도체를 재진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제약바이오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경쟁에서 어떤 점이 투자 포인트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1등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1등의 자리를 토대로 프리미엄을 부여받아 왔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1등에서 밀려났죠. AI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HBM에 있어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프리미엄을 뺏어갔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을 뺏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요.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땐 더 먼저 더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하방 지지력이 좀 약해져요. 결국 이제 대장주와 부대장주의 차이인데 1등을 뺏긴 기업과 뺏은 기업의 차이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갔으니까 가지 않을까? 대장주가 더 잘 갑니다. 물론 시기는 이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먼저 대장주가 됐고 가장 많이 또 올라갔잖아요. 근데 뒤늦게 후발주자로 갔던 뭐 효성중공업이나 아니면 LS일렉트릭도 가기는 했는데 어땠죠? 늦게 갔죠.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시기도 있었지만 늦게 주인공이 됐죠. 그렇다라고 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걔네가 주인공이 될 때 안 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저는 계속 다시 1등을 뺏기지 않는 한 프리미엄을 뺏어가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고 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주인공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뛰어난 시기가 이제 곧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발주자긴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칩 관련해서 가격이 한 60%를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야 GPU부터 얘기해가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돈다고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한다라고 하면 메모리칩, 메모리 반도체 쪽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앞에서 기차가 끌고 가면 얘네도 다 필요한 부속품들이에요. 필요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AI 산업이 커지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수요가 발생하는 쪽이 있을 뿐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요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모리 쪽으로 또다시 한번 또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GPU라든지 이 앞쪽에서 먼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뒤늦게 DDR5 기반으로 해서도 그렇고 메모리 관련해서 메모리 칩 기반으로 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사업 구조 자체도 이제 괜찮아질 걸로 보여져서 이제 좀 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기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기대를 해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 두 개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경쟁 우위 전략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좋겠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테슬라와의 협업, 그 다음에 오픈 AI나 그 다음에 AMD와 이제 삼각동맹 구도가 또 새롭게 이제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로 쏠리는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외국인 수급이 이제 대형주로 계속해서 쏠리는 거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AI 쪽으로 워낙에 집중이 됐는데 제약바이오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도 막 중소형주만 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야 우량주, 반도체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다가 코스피 이런 쪽으로 집중되다가 코스닥, 제약바이오
아니면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져요. 근데 아직 그 정도 단계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약바이오를 공략한다고 해도 저는 중소형주 보기보다는 우량주 위주, 실적성장주 위주로 저는 공략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특히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또 제약바이오에서 저는 우량주를 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제약바이오라는 그 섹터 자체만으로도 성격이 좀 고위험 상품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보다는요, 혁신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비교적 그 섹터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웬만하면 우량주를 선정을 하셔서 안정성을 꾀하시는 게 해칭 전략을 취하면서 좀 밸런스 좋게 투자하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워낙에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는 초입이기 때문에 투자를 꼭 하시되, 종목은 기왕이면 좀 우량주 위주로, 실적성장주 위주로 보시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중소형주를 좀 보겠다라고 하는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갈 때 정도까지 가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시점으로 가면 거의 증시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피날레로 막 빵빵 터트리는 장이 아마 연출될 거예요. 막 자고 일어나면 급등하고. 근데 그럴 때는 빨리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소형주 쪽으로까지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투자를 해서 그걸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중소형주 공략하는 건. 그래서 한 자동차주나 아니면 막 건설기계, 뭐 건설, 뭐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팡팡 터지는 지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좀 빨리빨리 치고 나오시는 걸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투자 시점과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뭐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반도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소부장을 얘기할 때 소재 쪽을 많이 좀 쳐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수율 문제라든지 열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AI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또 뭐 파티클이라든지 뭐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제 세밀하게 공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보다도 이제 장비 쪽이 훨씬 더 지금 수요가 많이 몰리는 모습을 연출해 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검사 장비라든지 특히 장비 쪽 분야가 과거랑은 다르게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기도 하고 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부품 장비 순으로, 장비는 오히려 맨 후순위로 많이 봤었는데, 요즘 트렌드는 오히려 장비를 가장 첫 번째로 보시고 부품 소재 순으로 이제 보는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 디램 공급 부족 전망이 실제 투자 전략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뭐 사실 이제 D램 공급 부족은 지금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 GPU 부족하다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AI 인프라를 막대하게 확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반도체는 그냥 죄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뿐만 아니라 뭐 HBM 뭐 그 DDR5부터 해서 뭐 HBM 뭐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가 가장 중요해서 이거부터 지금 먼저 빨리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거지만, 뒤에서 어차피 다 필요합니다. 뭐 메모리칩 DDR5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쇼티지 나는 거는 그냥 얘부터 쇼티지가 나는 것 뿐이지, 그리고 더 많이 쇼티지가 나는 것 뿐이지 뒤에도 순차적으로 다 쇼티지가 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간다. 좀 늦게 간다 뿐이죠. 그래서 전성기가 오는 지점이 좀 뒤로 밀린다 뿐이지 가기는 할 것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한 번 더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제약바이오 가면서. 근데 물론 뭐 제약바이오 상승률에 좀 묻히기는 하겠죠. 근데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분명히 한 번 더 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반도체 쪽을 워낙에 공략을 염두에 두고 있던 투자자라면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 주는 시점에서는 재진입을 하셔도 충분하다. AI는 아직도 수요가 넘쳐있고 공급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 구조에서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나 테크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마진율 대비해서 뭐 PER도 너무 낮은 상황이고, 솔직히 삼성전자도 지금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거품 논란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전혀 저는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면 앞으로 성장을 더하면 더했지 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서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뭐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지금 당장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이니 제약바이오를 먼저 진입하고 한번 조정이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반도체를 같이 또 진입해보는 전략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AI가 정부의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AI 버블의 시작 신호인가요?
일단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뭐 버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기술적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실업을 얘기할 때도 구조적 실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회사에서 다니고 있던 데서 그만두고 다음 회사로 옮기는데 뭐 오늘 그만두고 내일부터 새 회사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뜨는 시간, 이 구간에 좀 실업이 나오는 거를 보통 이동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실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AI라든지 그동안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핵심 섹터 쪽으로 돈이 몰렸다가 그 다음 섹터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조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돈이 좀 이동하는 과정.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주도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려면 다음 섹터로 또 돈이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섹터에서 일정 정도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과정에서 증시가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동안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게 아무래도 AI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고점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좀 안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오픈 AI만의 이슈를 가지고 전체 AI 산업이 지금 고점 논란이다 라고 확장시키기에는 아직 AI의 수요 자체도 너무나도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월가에서 말하는 AI 버블 주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나요? 일단 월가 쪽에서 얘기하는 이 AI 버블주의 단계라고 할 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가 그러면은 너무 과하게 미리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월가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AI가 초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입장은 거의 없어요. 뭐 사실 지금 인프라가 확정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제 AI 사이클 자체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해석하는 투자자들은 AI가 그냥 뭐 끝장났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극단적이에요. 보통 이제 AI가 지금 완전 초기 단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이만큼이나 파급 효과가 있고 확장할 것 같으니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데 이제 AI라는 사이클 자체가 끝나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AI를 지금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된 인프라를 또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AI가 지금 고점이라고 논하기에는 스타트도 지금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는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좀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뭐 2파, 3파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한 1파 정도 마무리하고 조정을 보여주는 좀 그런 정도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정이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대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간 이제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잡았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눌림목으로서 삼아보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지금 과정에서 저는 AI를 투자를 신규로 진입하는 건 다소 좀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11월 달 들어서면서 증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AI 관련된 하락으로 인한 매도세가 좀 되고 재차 반등 주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구간에서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이라든지 재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빅테크들이 AI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인가요? 이제 빅테크들이 AI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이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글쎄요, 이거를 좀 시각을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좀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뭐 원자재라든지 각종 이제 물가가 올라가다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평가하는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임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인플레이션이고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월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급여를 맞춰주려면 사실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을 기업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닥친 현 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AI, 그걸 이제 넘어서서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원래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는 국면인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풀게 되면 불경기에서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호경기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고용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빅테크라든지 각종 기업들은 이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임금을 올린다든지 고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돈들을 고스란히 자동화, 로봇, AI 이쪽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한 것이 공장이 모두 셧다운이 되면서 이제 정지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언제 또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또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자동화라든지 로봇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필요성들을 특히나 제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체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현 수준에서 고용이 많이 무너졌다, 불경기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고용까지 회복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기업들이 너무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인건비라든지 임금에 쓸 돈을 투입한다라는 걸 고려하면 저는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준의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실제로 매출 최상위의 기업도 많은데 버블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국가 단위로도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GPU를 확보할 만큼 지금 엔비디아 기업의 위상이라든지 중요도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엔비디아인데,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만약에 실적이 만약에 이제 예상보다 잘 나온다, 그럼 또 이제 AI 고점 논란이 불식시켜지면서 또다시 이제 AI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예상보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역시 고점이었어 라고 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든 예상보다 실적이 못 나왔든 아무리 이제 못 나왔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의 차이가, 나는 한 100만큼 성장할 줄 알았는데 80만큼 성장했네? 그럼 실망감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성장을 안 한 걸까요?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이제 너무 높게 잡았다,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의 성장이 멈췄다, 이제 고점이다, 앞으로 더 성장을 못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너무 앞서 나가서 이제 주가를 반영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키 맞추기라면서 떨어지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AI가 지금 고점 논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우리가 뭐 이제 수요 공급 법칙 많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죠. 아주 처음에 배우는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가장 긍정적인 게 공급 쇼티지가 오는 것보다 수요가 증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올라간다든지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은데, 수요가 물밀듯이 이제 늘어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서 성장을 기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향후 이제 AI 성장성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매출 최상위 기업들이 고점 논란을 받을 정도로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익을 내고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따놓은 수주라든지 가격 같은 경우에도 서로 못 가져가서 지금 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깐부회동이라고 해서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 한 26만 장 정도 GPU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이제 30만 장이 좀 넘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지금 뭐 미국이랑 이제 중국 이렇게 가면 뭐 1000만 장이다, 400만 장이다 막 얘기하는데 1등이랑 2등이랑 갭도 엄청 크고 2등이랑 3등 갭도 엄청 커요. 30만 장 정도로 우리가 이제 3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은 아직도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서로 GPU를 누가 먼저
뛰어난 GPU를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당분간 엔비디아의 강세 그리고 이 수요 멈출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AI 버블 붕괴가 온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떤 신호를 먼저 보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AI 버블 붕괴가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신호는 역시 이제 지수라든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다음 나스닥 종합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무너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AI 쪽에서 단기간에 이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충격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상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올라가기만 하진 않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는데 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요 정도 구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 지수까지 뭐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빅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정말 돌발악재가 터지면서 모조리 뭐 증시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2차전지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돌발악재 뭐 증시가 무너지면서 크게 워낙에 여태까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악재가 터지면 뭐 그런 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생일대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 시점에서 11월 들어서면서 AI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매도 물량을 통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저는 신규 진입을 하기보다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스닥 종합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추세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앞길에 수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항상 오늘만 그리고 이번 사이클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이클도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급한 매매가 아니라 내가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원칙에 따른 매매를 이어가실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